안녕하십니까? 정경일 원장께서 민족화해주일에 설교를 맡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왜 거절을 했냐면 제가 원래 이 원고 없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요즘 자꾸 이제 그 기억력도 조금 가고 그래가지고 특히 정말 그 제일 불안해하는 게 제처가 제일 불안해합니다. 저러다가 딴소리 하지 않나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절을 했지만은 나는 안 하지만 내가 우리 친구를 꼭 여기 설교를 맡기고 싶은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를 내가 한번 섭외를 하겠다 했는데 섭외가 안 됐어요. 그 친구가 지금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있고 지금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 많이 이제 아파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친구 얘기를 조금 잠깐 해야겠어요. 친구 얘기를 왜 내가 여기다 추천을 하려고 그랬느냐. 이름 되겠습니다. 김형식 교수라는 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고향이 같습니다. 황해도 해주시, 광석계 같이 놀는 물도 같이 마신 그런 그 형제인데 또 난 해가 같아요. 1945년. 그래서 우리 해방되던 해에 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나는 해방 전에 나고 당신은 해방 후에 났으니까 당신은 분명히 내 동생이다.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래라. 이제 그렇게 늘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 김용수 교수는 이제 1.4.5 때 이제 피란을 내려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 본인은 한쪽 팔을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야전병원에서 이제 자기 겨우 이제 팔 자른 거 이렇게 수술만 받고서는 그러고선 거지가 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장애 어린 거지죠. 그러니까 그 거지가 돼가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대전까지 밀려갔던 것 같아요.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에서 정말 얼굴 시꺼멓게 하고 그냥 팔은 한쪽 없고 깡통을 들고선 길을 가는데 벼랑간 집차가 나서더니 거기서 내리는데 코가 크고 한쪽 손에는 갈쿠리 흐르는 사람이 집차에서 턱 내리더니 자기를 쫓아오더라 이게요. 이거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무조건 뛰었대요. 그냥 뛰어가지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결국은 갈쿠리 잡혔어요. 갈쿠리에. 근데 이 갈쿠리에 잡힌 이것이 우리 김 교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그 갈쿠리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천덕 신부 아시잖아요? 그 태백 예수원.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루벤 아처 토리예요. 토리인데 그 루벤 아처 토리 그 아버지가 주니어고 우리 대천덕 신부는 3세입니다. 3세.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있어요. 그 아들이 벤 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금 통일운동 오고 있어요. 지금 태백 그 예수원에서 3대가 지금 여기 한국 와서 있는데 처음에 토리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자기가 중국에 선교소를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팔에서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푸크를 달고 모든 걸 다 이제 재활을 한 거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틀림없이 한국 가면은 엄청나게 절단자들이 많을 거다. 그래가지고 대전에 와서 의수적 센터를 만듭니다. 그게 나중에 이 세브란스에 이제 합쳐져가지고 신촌으로 와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토리가 만든 의수적 센터가 있고 그 뒤에는 조그마한 채플이 하나 있었는데 토리 채플이었어요. 이 토리가 김 교수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중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호주, 이를 하면서 학위를 했습니다. 학위를 뭘 했냐면, 장애 어린이 복지에 대한 이 전공을 하고, 사실은
호주에서 교수로 17년을 교수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 미국에서 귀국한 게 1994년인데 같은 해에 들어왔어요. 같은 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장애우들이 너무 교육을 못 받은 장애우들이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많아서 장애우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심 있는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저녁에 이제 그 장애우 대학을 했는데 그 장애우 대학 갔다가 거기서 패널에서 만났어요. 패널에서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다 전부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장애가 처음에는 재활로 시작을 했다가 그 재활이라는 것도 그때 이 과거의 그 개념은 charity, 그러니까 자선. 불쌍하니까 측은하니까 이제 그 장애인들을 돌봐주자. 그거에서 웰페어로 가다가 그다음에 장애 인권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 되면은 완전히 이 장애 사업, 장애를 관련한 모든 일들이 인권. 그래서 이것은 그 나라가 책임지는 것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 아시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여기에 관심 있는 인권 운동 오시는 분들은 아니까. 2000년 들어와가지고 장애 문제를 완전히 이 인권 문제로 다루자.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이 당사자들이 모여서 저희도 이제 대처가 한번 그 뉴욕에 바로 그것이 유엔에 통과될 때 가 있었는데 이 당사자들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 컨벤션이죠. 유엔 컨벤션을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이 그 해에 그대로 이제 유엔을 통과하고 그다음 2년 후에부터 이 비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 2009년에 비준을 합니다. 일단 비준을 하면 그것이 우리 국내법하고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한 50개 되는 이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맨 앞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State is responsible. State,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들의 교육, 이동, 건강, 재활, 레크레이션, 심지어는 사회 참여, 이 모든 것을 State is responsible. 나라가 책임있다. 이것을 우리 다 이제 그 나라들이 비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비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나라는 그 비준 한 날 때부터 2년 후에는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김영식 교수가 그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8명이 UN CRPD라고 그래요. 장애인 권리 협약을. UN CRPD 위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하는 장본인들인데 거기에 뽑힙니다. 그 유엔에서 그것도 경쟁이 심해요. 유엔에서 그거 위원되는 것이. 그래서 뽑혀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전 세계 18명 중에 하나인 그 UN CRPD 위원이 돼서 각 나라 거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도 이 심사를 받았는데 66개 항목에서 낙제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북한이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2012년에 북한에 그 평양의학과학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 갔을 때 그 재활 분야에서 제가 UN CRPD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4년에 사인을 했어요. 16년에 비준을 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애인 문제를 갖다가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다루겠다는 서약을 한 거죠. 완전히 비준을 했으니까. 금년이 2년 됐어요. 그 평가서를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보고서가 나가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정부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소위 알터너티브 레포트라고 옛날에 섀도우 레포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간 단체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나간 그거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다 이걸
평가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시정명령 또 자기네의 의견을 내는 거죠. 북한에서 이 김영식 교수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7월 말에 거기 가서 이제 이 타이틀은 UNCRPD 국제대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이틀은 했지만은 이제 우리 김영식 교수가 가서 평가서 보고서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마 가서 많이 이제 자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기로 했어요. 뭐 브라더는 늘 같이 다니니까. 이게 너무 이제 또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네. 오늘 사실은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우리 김영식 형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는 이 찬송을 자기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 찬송을 오늘 골랐습니다. 사실은 또 이 타이틀, 오늘 설교 제목은 30년 전에 프린스턴에 있는 이상현 박사님이 했던 그 설교 제목입니다. 30년 후에 제가 지금 그 설교 제목을 같이 들고 나오고 본문도 같은 본문입니다. 이게 왜 30년 전에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했냐 하면은 북한이 문을 열고선 대대적으로 미국의 교민들을 받기 시작한 게 1988년, 9년입니다. 그때부터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문익환 목사님도 그때 갔고 89년에 가셨고 또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도 89년에 가고 다 그때 이제 여기서 남한에서도 이제 그렇게 갔지만 굉장히 힘들게 갔죠.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초청을 하고 오라고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한 게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상황은 북한에 한번 갔다 오면 레이블이 붙습니다. 뭐 그냥 친북 인사 정도가 아니라 빨갱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근데 저는 북한에 보내달라고 한 3년을 기도를 했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That's what you wanted. 네가 원했는데 안 갈 소리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나서가지고 이제 북한을 가게 됐는데, 무슨 일회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1988년에 디트로이트 있던 교수 장로 한 분이 산부인과에 서신데 인도 여행을 합니다. 인도 여행을 한다고 가서 소위 중앙일보 미주판에다가 시카고판에다가 자기 갔다 온 소감을 막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인도가 열악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 열악한 거를 쓰면서 참 가서 자기 고생한 얘기를 쫙 썼어요. 그런데 북한 유엔 대표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도만 가서 도와주지 말고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 세상에 이렇게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급조한 게 CAMM입니다. 이게 뭐냐면 북미 기도 의료 선교회, Christian Association for Medical Mission, 이런 것을 급조해가지고 전국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뭘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네 광복거리라고 지금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병원이 하나 필요하다. 한 500배짜리 병원을 당신네들 좀 책임져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미국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미국에서 펀드레이징 안 됩니다. 기껏해야 100불 주는 게 많이 주는 거지. 저희도 뭐 이제 해봤지만은 굉장히 이 펀드레이징 힘들어요. 근데 그게 1988년서부터 우리가 올림픽 한 다음에 한국이 올림픽 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수혜국에서 이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막 확 그냥 팽창합니다. 이 한국 교회 교사. 거기에 그때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저들이 그걸 찾아왔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사랑의 쌀만 하지 말고 사랑의 의료품도 자고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해서 추천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하여튼 그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냥 한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오고 난 날에 밤에 우리 숙소로 여신도 회장이 찾아왔어요. 여신도 회장이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미화를 구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5,000불 미화를 딱 들고 왔어요. 5,000불을 들고 와서 이거 병원 하는데 쓰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소위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흥남 철수작전 때 내려온 사람이다. 자기가 그때 여학교 학생이었는데, 아버지고 둘이서 이제 부두에 나와가지고 배를 타려고 그랬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탈 수가 없더라. 근데 어떤 사람이 너 영어 할 줄 알아? 가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은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이끌고 가서 우리가 크리스천 그랬더니 빨리 타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천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남한으로 왔는데 한 1년 동안 교회 안 다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야,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여신도 회장이 된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이런 걸 필요해서 쓸지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은 걸 다 갖다 준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이제 했는데, 그 We are Christian이라는 말이 얼마만큼 힘이 있었냐를 일단 제가 한번 제 유교 때 얘기로 좀 잠깐 드리겠어요. 저희가 이제 물론 일사후퇴 전에 갇혀 있었죠.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갈 수 없잖아요. 갇혀서 거기 다행이었던 게 저희 외할머니가 혼자서 북한에 있던 외할머니가 거기가 수복이 되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피란을 가는데 부산 갔더니 부산이 꽉 찼어요. 더 이상 발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LST를 동원해가지고 막 대량 이 제주도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모처는 만삭인데 이제 그냥 우리가 여섯 식구가 LST를 타고 이 밤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 도착한 게 어디냐면은 이 삼방산 옆에 있는 화순 모래벌판에 갖다 대고선 상륙작전이에요.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 대정과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동네들 집집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조밥을 이렇게 밤에 꽁꽁 먹힌 조밥을 나눠주면서 한 집안이 한 집안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감격했죠. 너무 감격해서 야, 참 정말 이 난민을 이렇게 돌봐주는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이 4.3 사건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고맙다는 마음으로부터 미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4.3 사태에 대해서 이제 요즘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 미 군정이 완전히 실패를 한 그 작품이 4.3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대체가 이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만 잘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자기가 고백한 얘기 중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 보고 코리아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태평양의 섬인 줄 알고 지도에서 태평양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하지 중장이 한국의 점령군으로 들어올 때 뭐라 그래요? 총독부부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총독부부. 그래가지고 우리 상해 임시정부도 다 그냥 배제하고, 여기에 건국준비위원회도 배제하고, 다 배제하고, 결국은 일본 총독부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우리 애국자들은 다 정말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아주 험한. 사실은 이 뿌리는 저는 1905년 7월 29일에 했던 가스라 테프트 이 소위 메모란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기서 고종 황제가 헐버트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국, 그러고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본한테 주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잖아요. 이 소위 이 전현 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거가 여기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들고 그렇게 들어와서 점령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이도 사건이라는 거 보니까 1946년 이 8월인가에 이제 그 하이도, 전라남도 하이도 섬에서 보리 농사진 다음에 그걸 공출하는 과정에서 일제도 보리는 공출 안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걸 공출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봉기가들 일어나는데 그때는 군인은 군인이지만은 사실 민간 출신의 군인이 가가지고 그걸 잘 해결합니다. 설득하고 들어가서 도와줄 거 도와주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노력들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이 4.3 사태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의 서북 청년단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엄청나게 서북 청년단 들어가는데 서북 청년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4.3 때 그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이 미군의 군함을 타고 크리스찬들이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때로 몰려온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 다니러 왔거든요. 저도 예수교 이호빈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기 예수교 전체가 다 그냥 배 타고 제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I am Christian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 이 엄청난, 근데 이것이 현지인들에게는 얼마나 공포였겠느냐. 지금 내가 굉장히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마을이 길이 같아요, 길이. 43,000명이 그냥 다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그날이 아니에요. 그날 다 그냥 길입니다. 그냥 좀 같은 날 길인 그런 그 마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 여동생이 났어요. 둘째 여동생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열흘 전에 소천했습니다.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난 한 3년 동안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주년을 기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 정신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독립선언문 3.1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그 모든 그 글들 좀 특히 처음에 나오는 몇 구절이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자주국가로서 또 우리 자주민으로서의 이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장애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슬로건이 뭐였냐면 Nothing about us without us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에 관한 일을 우리들 없이 결정하지 말라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들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 빼놓고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해왔던 게 너무 많고 또 이 압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너무 많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훈련 하나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막질 못하고 지금 이번에는 다행히 지금 연기를 했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 대통령의 이 소위 전쟁은 안 된다, 핵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자주권에 대한 얘기를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3.1 운동 3.1 정신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중에 작년에 이제 광주를 갔어요. 광주에 가면 여러분들 들어서 알지만은 황포 군관학교가 이제 거기 광주에 있습니다. 이게 1924년
1월 달에 이제 순웬이 이게 선문이 국공합작을 갖다가 이제 시작하면서 장개석한테 우리 아주 우스운 군관들이 필요하니까 그 군관들을 훈련을 이 군관학교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황포군관학교입니다. 이게 황포군관학교였는데 놀랍게도 이 전국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상해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상해에서 조소왕, 박찬익 이런 분들을 내려보냅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 김성숙 또 뭐 이제 나중에는 여운형 선생도 오시고 뭐 여러분들이 아리랑으로 아는 김산도 거기 와 있었고 또 그다음에 누구야? 김원봉이도 거기로 오고 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거기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그때 당시에 장개석의 부관이면서 교관을 지낸 게 손두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두환이라는 사람이 장개석의 부관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부관이면서 교관을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 조선 청년들이 모여요,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1기, 2기 해가지고 뭐 7기까지 쫙 이제 하면서 이 군관학교를 갖다가 여러 군데다 분교를 세웁니다. 근데 분교를 많이 세우는데 뭐 무한분교니 무슨 뭐 이 권명이니 여러 군데 세우면서 낙양분교에 가면은 거기에는 아예 그냥 한국 조선 청년들 반을 만들어요, 그냥.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군관학교, 이 중국의 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1927년에 광저우에 봉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토봉건 군부 세력이고 이 농민들과 뭐 이제 공산당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봉기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조선 청년들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갔는데 그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게 이준 열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준 우리 여러분들 아는 헤이그의 이준 열사. 문을 부셨다고 그러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강정혜 박사라고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소위 광저우 한국 총영사관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남편은 중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데려가면서 자기가 이제 꼭 봐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낮 하늘의 별들이다. 낮 하늘의 별들. 막 있는데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여주러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낮 하늘을 잘못 들어가지고 낙타 눈으로 들었어요. 낙타. 그래서 낙타 눈의 별은 어디서 사막의 낙타를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자꾸 낙타 눈에 그러는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낮 하늘이었어요. 낮 하늘을 갖다가 낙타를 잘못해. 거기 갔더니 조선 청년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조선 청년 150명이 무대기로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낮 하늘의 별이다 이게요. 근데 거기 광주어 분위기였어요. 그때 우리의 어마어마한 이 조선 청년들 이제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국가를 찾아보겠다고 나가서서 한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물론 미국에도 있었지만은 이 중국 전역에 깔려서 이제 그렇게 정말 고생을 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우리가 이 2012년에 들어오면서 2018년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지금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과연 이때의 평화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평화를 정착을 시켜야겠고, 또 특히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세를 확고히 해야 된다. 다시 3.1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우리의 우리됨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살아남아가지고 또 이 부를 누리고 이 편안함을 누리고 하는 우리의 우리됨이 지금 이때에 나서서 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 북한 우리 동포들 우리가 교류하고 협력하고 같이 잘 살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엔이 내건 그 슬로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 모두가 같이 누리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북한이 배제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반도 안에 어떻게든지 평화가 정착되고 또 우리의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그 위세를 확고히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내건 이 평화 선언, 이 평화로 가자는 이 선언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의 우리됨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30년 전에 이상현 박사 들은 그때 그 설교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돕기 시작하고 뭔가 일을 시작하고 했는데 이제야말로 우리 전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정책 나아가서는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그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에스더의 그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이제 남은 생을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시킵니다. 하나님, 2018년 들어서면서 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평화의 물결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바람, 이 물결을 타고 이 한반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평화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저희들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힘을 합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의 조상들이 100년 전에 부르짖었던 독립선언과 마찬가지로 이제야말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자주민으로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 세계의 평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